일상생활 속의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과학 시간. 안녕하세요.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지난번 저와 봄소풍을 함께 다녀온 이윤수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TJB 아나운서 이윤수입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영화 전문가시라면서요. 제가 지금 심야영화관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나볼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모든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쥬라기 공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쥬라기 공원이 딱 개장을 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이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로 향하는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치 제가 쥬라기 공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과학자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역시 호박 속에 있는 모기에 피해서 정말 공룡이 복제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사실 모기의 피를 통해서 공룡이 복원이 되잖아요. 그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영화 속에서 공룡을 복원하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먼저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어요. 이 모기는 공룡의 DNA를 간직한 채 호박이라는 보석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 호박에 갇힌 모기로부터 공룡의 DNA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DNA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개구리의 DNA로 결손된 부분들을 몇 번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핵을 제거한 악어의 난자에 수정을 시키게 되고 이것이 공룡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공룡을 복원하는 과정이죠. 과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현재 가능할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완벽한 DNA가 있으면은 복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완벽한 DNA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화 속에서는 모기 안에 있는 피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다양한 화석들을 이용해서 공룡들의 DNA를 뽑아낼 수는 없을까요? 아주 오래된 화석의 경우에는 DNA가 설사 있다고 해도 전부 조각조각 부서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벽한 하나의 생명체의 DNA를 뽑아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개를 복제하고 쥐를 복제하고 할 때는 DNA를 가져다가 다른 개의 난자에 넣고 다른 쥐의 난자에 넣고 이렇게 동일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공룡은 DNA가 있더라도 그것을 집어넣을 공룡 난자가 없잖아요. 영화를 떠올려 보면 악어에다가 이 DNA를 넣잖아요. 그거는 안 될까요? 다른 종의 이 난자에다가 공룡의 DNA를 집어넣었을 때 또 이것이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 멸종된 동물들을 복원하는 건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이겠네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중에서 이거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머드예요. 빙하 속에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된 시체가 있기 때문에 DNA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매머드는 사촌이 여태까지 살아 있거든요. 코끼리. 아, 매머드의 사촌이 코끼리. 그렇죠. 유전자가 거의 99%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매머드의 DNA를 복원을 해서 이것을 코끼리의 난자에 수정을 시켜서 코끼리가 진짜 매머드를 낳게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한 난자를 인공 자궁에 집어넣어서 매머드를 탄생하게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DNA로부터 공룡을 완전히 복제해내는 것은 어렵지만 또 다른 방법을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새를 살아있는 공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를 공룡으로 다시 역진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마치 벤자민 버튼처럼
유전자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칠레 연구진이 한 실험인데요. 사람과 달리 새는 다리뼈가 통뼈예요. 공룡도 다리뼈가 통뼈인데 새는 이게 길이가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공룡처럼 길게 만드는 것을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또 미국의 예일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백질 하나만 억제를 시키면은 새가 부리가 없어지고 그 주둥이가 공룡처럼 둥그렇게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은 부리가 이제 큰 입으로 역진화하는 방식까지는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모이게 된다면 그 영화 속에서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공룡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호박 화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룡의 복원은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한 게 저는 무조건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달리기가 느리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 화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원은 안 되지만 그 시대상을 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상상 때문에 이러한 영화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화석이 없었다면은 공룡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었겠지요. 화석이라는 것은 고대에 어떤 생물이 살았고 어떤 지역에 살았고 어떤 생활 환경에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화석에서 잘 보존된 DNA 같은 것들은 동물이 또는 식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박사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 나중에 외계인이 우리 행성을 봤을 때 이 행성은 닭이 지배하던 행성이 아닐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치킨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닭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행성은 닭이 지배하던 행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무심코 우리가 보낸 일상이 후대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현생 인류들이 지구에 너무나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아닌 미래의 사람 또는 외계인이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는데 흔적이 될 것이다.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미래에 남겨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겠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은수 씨 어떠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영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겹쳐지면서 이 스토리를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영화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우리 은수 씨랑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사 자, 끝. 고생하셨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갈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